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은 SK 이노베이션 LFP 배터리 개발 배경은 삼성 SDI의 선택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배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고품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아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주류이죠. K배터리는 그동안 중국에서 전기차 주류 배터리로 알려지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K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 자체가 이 배터리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특허권 문제 때문에 더 접근을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류에 대해서 변화의 조짐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자동차 업계들이 저가 전기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적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테슬라, 현대차, 애플 등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찾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LFP 배터리를 찾아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선보일 수 있는 전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차들을 중심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고가용은 여전히 3원계 배터리 그리고 4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성비도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지금 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차량이 중국에서 5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홍강 미니입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 우링 자동차, 미국의 GM이 합작한 SAIC GM 우링 자동차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홍강 미니는 중국 내 판매차 순위에서 2위, 전 세계 2위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자동차의 특징은 단거리 출퇴근용 차량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 청장년을 고려해서 최단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뒷좌석 시트를 접어서 화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가도 절감하고 물건도 많이 싣고 이런 자동차를 내놓자마자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우링 홍강 미니의 가격표를 지금 보는데 우링 홍강 미니, 우링 홍강 미니 마카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에어컨의 유무 그리고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주행거리도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 주행거리가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28,000위안 한국 돈으로 501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가격이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대로 더 껑충 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강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강미니가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리 200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300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잘 팔린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LFP 배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충전 시간이 짧다가 있어요. 충전 시간이 짧아서 짧게 충전하고 바로 가까운 근거리만 지금 한 120에서 170km죠. 웬만한 한 도시는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유용한 차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링 홍강미니 월별 판매량 및 순위를 지금 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순위를 지금 보면 중국 내에서 68위였던 것이 31위 그리고 22, 14위, 11위, 8위, 6위, 8위, 6위, 6위, 2위, 2위, 4위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미니 자동차라는 거죠. 전기 보조금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주제로 지금 들어갈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 SK 이노베이션도 LFP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신설 법인이죠. SK온도 지금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LG
SK 이노베이션도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드는 것이죠. K 배터리 회사들이 리튬 인산철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지금 구식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구식 기술로 인식이 되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K 배터리 회사들이 LFP 배터리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K 배터리 회사들이 LFP 배터리를 구식 기술이라고 폄하했던 가장 큰 이유는 LFP 배터리 양극재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3호원계나 4호원계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배터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전기차 기업들이 늘면서 K 배터리 회사들이 뛰어드는 것이죠.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안정성도 높고 화재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포함한 유수의 전기차 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격이 저렴한 이유, 그것은 가격이 저렴한 양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원계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코발트도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또 리튬도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여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리튬 들어가지만 여기에 양극재가 3가지가 들어가고 4가지가 들어가는데 4가지로 들어갈 때는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더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만 3원계 배터리 기본적인 것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 단가가 장점인 LFP 배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코발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튀어오르고 있어요. 튀어오르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점점 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LFP 배터리의 경우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킬로그램당 171위안, 이게 9월 29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톤당 달러 환산시 26,500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킬로그램당. 그리고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6.1달러. 이게 10월 1일 기준인데 철광석 가격도 오르고 탄산 리튬 가격도 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3원계 배터리보다는 지금 만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NCM 배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죠. 삼성증권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9일 기준 NCM 622 배터리의 재료비는 킬로그램당 36,952원인 반면에 LFP 배터리의 재료비가 지금 11,258원. 다시 말해서 지금 벌써 한 2.5배? 3배, 거의 3배 가까이 수준으로 지금 LFP 배터리 3개를 만들 때 지금 NCM 배터리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격 차이가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국내 K 배터리 업계가 눈을 돌리고 있어요. 저가형, 말하자면 짧은 거리를 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굳이 뭐 비싼 전기차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비싼 전기차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재료 가격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지금 눈을 돌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K배터리 업계가 LFP 배터리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LFP 배터리 관련 특허가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을 제외하고 SK와 LG가 LFP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는 이유도 영상 후반부에 또 나와 있으니 영상 후반부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약진하는 리튬 인산철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량이 2021년 5월부터 처음으로 3원계 배터리의 생산량을 추월을 했어요. 이전에는 3원계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 적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점점 세력을 키워오더니 이제는 역전한 현상까지 발발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3원계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의 생산량 비중은 58.1%, 41.4%로 3원계 배터리가 더 많았는데 올 들어 인산철 배터리가 사실상 3원계 배터리를 추월한 것이죠.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탑재 방면에서도 인산철 배터리의 성장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5월 인산철 배터리의 탑재량이 4.5GW시로 전년 동기 대비 458.6%로 급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던 그 량보다 올해는 거의 4.5배 그리고 5배 가까운 숫자로 굉장히 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생산량 자체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지금 3원계 배터리를 능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 그림을 하나 올려드린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종류별 생산량이라고 해서 3원계, 리튬 인산철, 그리고 리튬 이산화망간, 리튬 이산화 티타늄 이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3원계 배터리는 LFP 배터리에 밀려서 2위 자리로 지금 밀려난 상황이죠. 특히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는 인산철 배터리에 아예 올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LFP 배터리 대신에 그 3원계 배터리를 제일 처음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하다가 이제는 지금 LFP 배터리로 완전히 모든 차량 자체가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비아디 왕찬프 회장님은 수차례 인산철 배터리 기술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 인산철 배터리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을 진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CATL에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중국산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 CATL에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게 대표적입니다. CATL이 상하이 현지 테슬라 전기차 공장 인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시장에 파다하다는 사실이죠. 이전까지 LFP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중국 현지에서 대부분 판매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스바겐이나 포드도 LFP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라는 입장이죠. 특별히 포드는 지금 어디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고 있어요? SK하고 연계가 되고 있죠. 그리고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냐면 파우치형으로 나와 있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으로 지금 공급업체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저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LFP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드디어 그 시점이 나왔는데 그것은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니오도 인산철 배터리를 배터리 팩에 포함시켜서 올해 안으로 인산철 배터리 탑재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LFP 배터리의 장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이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LFP 배터리의 인상은 지금 중국에서나 쓰이는 저렴한 배터리로 인상이 꽉 박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안정성 때문이죠.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코나 EV 그리고 GM의 볼트 EV가 연이은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각각 수조 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리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우는 CATL이 그 3원계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코나 EV나 그리고 볼트 EV 이 차량에서 문제가 생겨서 리콜은 실시를 했지만 화재 원인이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대비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리막이 찢어졌다 아니면 다른 문제다 이러이러한 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설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낭설을 가지고 취합해서 더 좋은 배터리가 나올 것은 확실한데 지금까지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3원계 및 4원계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이 되었고 이는 LFP 배터리의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화재 사건은 3원계, 4원계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더욱더 부각을 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양극재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 중 하나인 니켈의 불안정성만 더욱더 부각을 시킨 것이죠.
양극재를 구성하는 니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대비 지금 니켈, 코발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어떻게 돼요? 주행 거리가 늘어요. 힘도 좋아져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SUV 차량 같은 경우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 같은 경우도 LF 배터리를 착용할 수 없는, 그러나 화물차는 조금 다르죠. 실은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켈과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양극재 내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화갈 가능성이 그만큼 더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LF 배터리에서는 낮은 에너지 밀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LF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의 비아드나 CATL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배터리 패키징 기술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가 한데 들어간 기본 단위를 지금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셀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죠. 그리고 다시 이 모듈을 여러 개로 묶어서 하나의 팩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지금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게 셀, 모듈, 팩으로 넘어가는 각각 셀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 조그맣게 만든 셀을 여러 개로 묶은 것이 모듈, 이 묶은 모듈을 또 몇 개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팩처럼 담는다고 해서 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에 대한 정의는 여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팩을 전기차 플랫폼에 쌓아 올리면 돼요. 이게 전기차 플랫폼인데 이게 BMW에서 나오는 전기차 플랫폼이에요. 이 전기차 플랫폼에 이런 팩들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리죠. 이런 식으로 올리면 하나의 전기차의 기본 구성 요소가 돼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비아드는 셀을 모듈로 묶는 과정을 없애고 바로 셀로만 팩을 구성하는 컨셉을 공개를 하면서 배터리 셀 적용 효율이 기존의 40%에서 60%대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셀이 여러 개가 모이면 모듈이 된다고. 그런데 셀이 여러 개가 모여서 모듈이 되는 과정을 아예 해체시키고 셀을 그냥 팩 형식으로 모아놓은, 그리고 공간 활용에서도 더욱더 좋아져요. 모듈을 여러 개 쌓아오는 이러한 것보다. 그러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라는 거죠. 중국의 한 대형차 전기업체 관계자는 상하이 증권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배터리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400km에서 600km로 대다수 차주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난 2년간 기술 혁신으로 인산철 배터리도 이 같은 주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데다가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게 약점으로 있었잖아요. 이 낮은 에너지 밀도를 더욱더 촘촘하게 박으면서 이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버리게 된 거예요. 네,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 NCM 배터리, 말하자면 삼원계 배터리의 주행거리인 400에서 600km, 아까 홍광미니과 같은 경우도 한 120에서 17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거리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K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LFP 배터리의 특허 만료입니다. LFP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수출을 하려면 중국의 연구기관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 사용료를 각각 배터리를 만드는 수량만큼 이 연구기관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연구기관은 중국 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LFP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해라 라고 오픈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LF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를 정부 연구기관을 주도로 해서 개발된 것들이 상당수 많고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로 화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특허가 내년 말이면 만료가 됩니다.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간의 만료로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출 제한이 풀리게 되고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도 LF 배터리를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영향 때문에 지금 한국 업체들이 LF 배터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도 LF 배터리의 생산이 가능해요. 이게 중국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F 배터리의 생산이 그 중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LG나 SK가 LF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고 있죠. 특히 LG와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하고 연결이 됐냐 하면 GM하고 연결이 됐어요. GM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근년 내 몇 년 이내에 미국에서 80% 이상이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조립해야 미국에서 이 생산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훈광미니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에 그 GM이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지금 GM이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도 이 훈광미니와 비슷한 미니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미국 내 생산은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미국 내 생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GM이 합작으로 얼티넘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LG 기술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LF 배터리가 생산이 되면 훈광미니와 같은 차량을 미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죠. 포드도 LF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드와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의 생산 기지를 만들고 지금 SK와 같이 연합해서 지금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 2개 그리고 합작법인 2개 이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4가지가 지금 미국에서는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해드렸죠. 포드나 폭스바겐은 LF 배터리를 사용할 생각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LF 배터리를 이용한 차량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그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SK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LG와 SK는 3원계 배터리도 파우치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각형이나 원통형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파우치형 LF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면 LF 배터리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3원계 배터리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비아드가 자기들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 LF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한술 더 나가서 지금 파우치형의 LF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더 기능이 높아져 간다. 그리고 지금 3원계 배터리의 격차도 이미 존재를 하지만 이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죠. LG나 SK가 LF 배터리 개발에 힘을 쓰는 이유는 이들과 협력하는 기업들이 LF 배터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해드렸죠. SK 미국 공장과 같은 경우는 포드와 폭스바겐에게 공급이 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미국 공장에서 LF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LF 배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아예 진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CATL이나 비아드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답은 파나소닉 그리고 한국의 3사 여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파나소닉과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많이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볼 수 있는 회사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K배터리 3총사. 그래서 이러한 3총사가 남으면 지금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할 때 LF 배터리도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위한 원통형 LF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회사들보다 지금 모델 3나 모델 Y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원통형 LF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삼성 SDI는 어떤 선택을 할까예요? 삼성 SDI와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려면 지금 80%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전체 전기차 가격의 40%를 잡고 있는 전기차용 지금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80%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차용 배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지만 이미 지금 비아드나 CATL이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이제 꿈에 해당이 돼요. 또한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지금 CATL의 그 영향력이 높아져 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아요. 탐탁해하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LF 배터리가 있는데 이 LF 배터리를 또 사용할 거예요.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데, 한국의 배터리 회사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만약 이들 세 회사가 LF 배터리를 모두 다 만들게 된다면 그들의 선택지가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로 넘어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LF 배터리를 진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회사들과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LF 배터리가 한 가지 옵션으로 더 들어가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거래 기업에 LF 배터리를 원하는 기업이 없어서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CATL과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을 하고 있지만 3원계 배터리 설비 증설에도 역점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동차 양극재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인 니켈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LF 배터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밀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주행거리의 제약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LF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기존보다 높이는 기술이 LF 배터리에 한정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3원계나 4원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LF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에서도 CATL은 LF 배터리보다 3원계 배터리의 설비 증설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원계 배터리보다 LF 배터리를 만드는 CATL 같은 경우는 한때 모델 Y에 대해서도 퇴짜를 맞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공급을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LF 배터리뿐만 아니라 지금 3원계 배터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라인인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 출시가 되는 그 시점, 지금 그 시점이 2025년, 2026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되면 그 상황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LF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 문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배터리의 생존 전력은 모두에 다각화해 있는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나 지금 LF 배터리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을 다각화를 한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에 저렴한 알루미늄을 추가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NCMA라고 불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NCMA 배터리는 내년 1월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죠. NCMA를 양극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 니켈, 코발트,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NCMA 기반 배터리는 니켈 함량을 90%로 높이고 코발트를 5% 밑으로 내리면서 알루미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값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기존 제품과 같은 안정성도 유지가 되면서 단가도 낮추고 출력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NCM 9반반, 말하자면 니켈 90%에
코발트 5%, 망간 5% 배터리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제 양산 준비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이 배터리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짓고 있는 제2 공장에서 생산해서 포드가 개발 중인 전기차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올해 말부터 차세대 배터리인 젠5를 출시를 합니다. 젠5의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8%인 NCA, 말하자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가 지금 탑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기존 배터리보다 니켈 함량을 끌어올려서 에너지 밀도는 20% 증가, 그리고 이는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원가는 20%를 낮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코발트의 양을 줄이고 지금 니켈의 양을 늘리고 또 알루미늄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5는 내년부터 BMW 전기차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LF 배터리, 구형 모델이라고 불리는 LF 배터리로 지금 논리 돌리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다수의 전기차 업체들이 LF 배터리,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호한다. 가장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정성과 지금 가성비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특허권 만료. 내년 말에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생산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것, 이제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그리고 GM 등이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바꿔달라,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가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저가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지금 LF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